오늘은 스택 큐 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원래 이제 중간고사 전에 나가야 되는 범위였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선형 자료 구조들이에요. 선형 자료 구조. 그리고 스택 큐 덱은 따로 뭔가 별도 우리가 만들다기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선형 자료 구조를 내부적으로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 자료 구조예요. 스택 큐 덱은 그냥 우리가 만들었던 배열 리스트나 연결 구조 리스트를 이용해서 스택 큐 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스택 큐 덱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스택을 쓰고 큐를 쓰고 덱을 쓰는지 그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체를 구현하는 건 앞에 선형 자료 구조 그 리스트를 만들 수 있으면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택은 또 2장에서 한번 해봤으니까. 그럼 처음에 이제 스택입니다. 스택은 리포 구조예요. 리포 구조. Last in, first down. 맨 마지막으로 들어간 거를 이제 주는 거예요. 내가 막 집어넣다가 달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넣은 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택은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최근에 내가 뭐 했는지를 알아야 돼. 가장 최근에 내가 뭘 했는지 알아야 될 때 이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스택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연산을 제공해요. 푸시, 팝, 탑 또는 픽 이렇게 세 가지 연산을 제공하는데 푸시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고 팝은 스택 탑에 있는 스택 꼭대기에 있는 데이터를 제거하는 겁니다. 탑은 또는 픽은 제거하지 않고 맨 위에 있는 걸 그냥 보기만 하는 그런 연산입니다. 그래서 스택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동정쌓기를 제일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중간에서 빼기 힘들죠. 중간에 넣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집어넣을 때 맨 위에 집어넣고 뺄 때도 맨 위에서 빼는 그렇게 사용하는 자료 구조가 스택입니다. 스택. 그러면 스택을 어떻게 구현할까? 스택은 한쪽 방향에서만 작업을 하죠. 한쪽 방향. 그러니까 배열 기반 리스트로 내가 스택을 만든다. 그러면 푸시백, 팝백, 그리고 픽백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푸시팝, 픽을 만들면 돼요. 그럼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다 O 아니잖아요. 배열에서는 맨 뒤에 넣는 게 효과적이고 맨 뒤에서 추출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앞에 넣는 거는 순서를 유지하려면 ON이 들어가요. 그래서 배열에서는 뒤에 넣으면 되겠고 단일 연결 구조로 우리가 만든다. 그러면 헤드만 있으면 돼요. 헤드만. 왜냐하면 앞에다 넣고 앞에서 빼면 돼요. 그래서 push front, pop front, pick front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이용해서 만들면 돼요. 근데 내가 이제 뒤에도 소개하겠지만 자료 구조를 이제 쓸 거다. 그럼 스택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이유는 없겠죠. 그냥 내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거기 있는 이제 자료 구조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가져다 쓰면 돼요. 근데 그때 뭘 보셔야 될까? 이 스택이 여러분들이 자바나 C++나 또 파이썬 같은 데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뭘 보시면 되냐면은 이 스택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문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열 기반이면은 뭐가 중요할까? 배열 기반이면은 동적 배열 기법을 쓰겠죠. 그러면 항상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배열 기반의 자료 구조는 초기 용량을 잘 설정해 주는 게 비용을 절약하는 거예요. 빵이다. 그러면 1, 2, 4, 8 이렇게 늘어가면서 계속 두 배씩 늘려가면서 복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효율적이지 못하겠죠. 근데 내가 한 20개를 저장해야 돼. 그럼 20개 확보해 놓고 쓰는 게 훨씬 중간에 뭔가 늘리는
그 비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거예요. 연결 구조를 쓴다. 그럼 뭐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를 이용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걸 이용하는지 보고 대열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용량을 지정할 수 없으면 초기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스택 같은 거를 어디다 쓰냐? 이제 이 스택은 의외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경시대 관련 문제들 풀 때 많이 사용을 해요. 뒤에 나오는 대기나 큐는 뭐 사용할 일은 별로 많지는 않은데 스택은 은근히 써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스택을 이용해야 될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택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가로 검사. 가로 검사. 그래서 가로가 올바르게 쳐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쌍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쌍이. 그러면 열린 가로를 만나면 나중에 걔와 대응되는 닫힌 가로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어떤 닫힌 가로를 만났을 때 얘를 뭐랑 비교해 보냐? 가장 최근에 만난 열린 가로랑 만나야 돼요. 열린 가로랑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효한 가로죠. 가로 쌍들이 맞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뭐랑 매칭이 돼야 돼? 얘랑 매칭이 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얘는 얘랑 매칭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은 열린 가로를 만나면 열린 가로를 스택에 넣어요. 그럼 스택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세 개가. 닫힌 가로를 만나면 스택에서 뽑아. 스택에서 뽑아서 얘랑 얘랑 일치하냐. 우리가 가로가 이제 뭐 이런 가로도 있고 중가로 대가로도 있으면 그게 일치하는지만 보면 돼요. 그게 이제 그 괄호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괄호 검사는 그 괄호를 열린 가로 만났을 때 스택에 넣고 닫힌 가로 만나면 스택에 뽑아가지고 이 뽑은 열린 가로랑 내가 지금 만난 닫힌 가로랑 쌍이 맞는지, 중가로면 중가로인지, 대가로면 대가로인지, 일반 가로면 일반 가로인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조금 더 꼬우면은 이제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요. 우선순위를 둬서 이제 중가로, 대가로, 소가로를 쓸 수 있는데 순서가 맞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열린 중가로가 만났을 때 내가 얘 스택에 넣기 전에 여기에 그 전에 집어넣은 괄호가 내가 지금 집어넣을 괄호랑 우선순위 측면에서 맞는 건지를 봐야 돼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만약 중가로 대가로 하면은 얘 안에 이런 가로들이 있으면 맞는데 중가로가 이제 일반 가로에 소가로에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얘가 먼저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만났어요. 얘를 만나면 이 안에를 봐서 얘가 나보다 같은 애인지 큰 애인지 보면 돼요. 큰 애면 넣으면 되고 큰 애가 아니라 나보다 작은 애야.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에 잘못된 거예요. 순서상. 그래서 그렇게 이제 괄호 문제는 그 스택을 응용하는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떠오르는 문제 중에 하나가 괄호 검사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제를 갖고 온 거는 식을 평가하는 거예요. 인픽스로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중위표기법, 후위표기법 뭐 이런 게 있어요. 전위표기법도 있고. 근데 우리가 보통 수식, 표현식을 서술할 때 사용하는 그 표기법은 중위표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중위표기법이란 건 뭐냐면 인픽스는 이항 연산자가 있을 때 그 연산자를 비연산자 사이에 넣는 거죠. 그러면 얘를
중위표기법이라 그래요. 근데 이 중위표기법으로 되어 있는 애를 실제 평가에서 얘는 얼마야? 8, 11. 11이 돼야 되는데 이 11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 자체 갖고는 되게 힘들어요. 힘든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포스트픽스 방식으로 후입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되게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스택을 이용하면 돼요.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3, 4, 2 별표 더하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스택을 두는데 정수 스택이에요. 거기다가 숫자를 만날 때마다 넣어요. 이렇게 넣죠. 3, 4, 2를 넣어요. 그 다음에 연산자를 만났어요. 그럼 연산자를 만났으면은 두 개를 빼내. 두 개를 빼내서 4 곱하기 2를 하여 8이 돼요. 그러면 이 8을 다시 넣어요. 그리고 플러스를 만나면 또 두 개를 빼서 연산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뺄 때 이 놓는 위치는 잘 놓아야 돼요. 이게 이제 그 교환 법칙 성립 때는 곱셈이나 덧셈 상관없는데 뽑아가지고 만약에 얘가 나눗셈이다. 그러면 8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뭔가 예제가 좀 안 맞긴 한데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맨 먼저 뽑은 애가 이제 뒤에 오는 피연산자가 돼야 되고 나중에 있는 애가 앞에 와야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가지고 다시 넣으면 최종적으로 다 끝나고 나서 스택에 있는 하나의 값이 있을 텐데 그 값이 뭐가 돼요? 이 식의 평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인픽스를 포스트픽스로 바꿀 수 있으면 뭘 이용해서 그 식을 평가할 수 있냐면은 스택을 이용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픽스를 포스트픽스로 바꿀 때도 스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택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인픽스를 포스트픽스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인픽스를 이제 포스트픽스로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보면은 이거하고 이걸 보면은 어떤 거의 순서는 안 바뀌고 있나요? 피연산자들의 순서는 안 바뀌어요. 인픽스를 포스트픽스로 바꿨을 때 3, 4, 2면 여기도 3, 4, 2예요. 이 순서는 안 바뀌어요.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피연산의 순서는 안 바뀐다. 그런데 이제 이 연산자들의 순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떻게 뭘 먼저 평가하냐에 따라서 순서들이 여기에 나타난 순서랑 여기에 나타난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이 진행되냐면 안 바뀌니까 이 숫자들은 얘를 숫자를 만나면 포스트픽스에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그냥 이제 내가 인픽스 문자열을 받아서 포스트픽스 문자열로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인픽스에서 숫자를 만났어. 그럼 얘는 그냥 포스트픽스로 옮겨주면 돼요. 근데 이때도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 딸랑 3 하나 있다. 그럼 옮기면 되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를 여기서는 안 중요하나? 여기선 그냥 옮겨도 될까? 되겠다. 여기선 그냥 옮겨도 되는데 나중에 계산할 때는 얘를 31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한 자릿수가 아니라 여러 자릿수의 정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식에. 그러면 그 식에 나오는 그 문자들일 텐데 걔를 정수로 여러분들이 잘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숫자가 아니야. 그러면 왼쪽 가로를 만날 수 있고 오른쪽 가로를 만날 수 있고 연산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이항 연산자 4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항 연산자. 그러니까 이런 건 생각을 안 해요, 우선. 마이너스 3 더하기 5. 요 마이너스는 단항 연산자잖아요. 그거는 여기서 지금 고려 안 해요. 근데 얘를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그 EL에 올려놓은 그 스윙 이밸류에이터 코드를 보시면 걔는 단항 연산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도 숙제로 내드리면 좋겠는데 내가 딴 걸 내드려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시간 좀 되시면 단항 연산자 요 마이너스를 그 코드에 한번 추가해 보시면 좋아요. 근데 그 추가할 때 잠깐 힌트를 드리면 얘가 여기에 마이너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항 연산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얘를 분석해 가지고 단항 연산자들을 마이너스를 뭐 애시나 샤프나 다른 걸로 바꿔 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먼저 처리할 때 단항 연산자를 마이너스 그대로 쓰면 그 코딩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분석을 해서 단항 연산자 마이너스를 만나면 걔를 뭐 여기서 안 쓰는 기호는 다른 걸로 바꿔놓고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괄호를 만나면 스택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괄호에 만나면 왼쪽과 쌍이 이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다 뽑아내면 돼요. 그래서 왼쪽 괄호를 만날 때까지 스택에 있는 연산자들을 포스트픽스 문자열에 추가하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이해하면은 이 전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런 식이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있고 곱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우선순위상에 보면 곱하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 한번 해보면 뒤에도 나오지만 요거 갖고 한번 해보면 3을 만나면 3은 얘가 인픽스예요. 인픽스. 그럼 얘는 포스픽스예요. 3을 일로 옮겨왔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를 만났어요. 연산자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연산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스킵하고 연산자를 스택에 추가해요. 플러스를 추가해요. 그 다음에 5를 만났어요. 5 여기다 써요. 그 다음에 얘를 만났어요. 그럼 또 연산자를 만났죠. 이 연산자를 만났을 때 이 안으로 스택에 있는 거를 보고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은지 낮은지 봐요. 자기보다 낮으면 그냥 두는 거예요. 자기보다 낮으면. 자기보다 높으면 빼요. 그러면 곱하기가 플러스보다 높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곱하기를 넣습니다. 그럼 6이 와요. 6이 왔어요. 끝났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빼내. 그러면 이렇게 돼요.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해봅시다. 그러면 3 들어가고 여기에 곱하기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5 만났으니까 5를 여기다 쓸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를 만났어요. 근데 안에 봤더니 곱하기가 있어.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빼내요. 빼내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넣어요. 그 다음에 6이 오고 더하기. 그래서 저 스택을 이용해서 가장 최근 나한테 옆에 있는 연산자가 뭔지 보고 나보다 우선순위가 높은지 낮은지를 봐서 나보다 높으면 빼내고 나보다 높지 않으면 내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내가 그 위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하면은 이제 이 인픽스를 포스픽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 식을 평가하려면 먼저 요 인픽스 표기법을 포스트픽스로 바꿔야 되겠고, 요때도 스택을 써요. 그 다음에 포스트픽스로 바꾸고 나서는 이 포스트픽스를 평가할 때 또 스택을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해 가지고 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괄호가 있어도 그러면 괄호를 우선하기 때문에 이제 또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였던 예제가 요거죠. 하나는 더하기 플러스인데 더하기가 먼저 들어갈 거고 나중에 곱하기가 들어갈 거고, 얘는 곱하기 더하기인데 곱하기가 있고 더하기가 오니까 얘가 빠져나올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얘는 가로로 묶여있기 때문에 가로를 만나고 닫힌 가로를 만나면 플러스가 먼저 그냥 빠져나와요. 가로 안에 있는 거 먼저 처리해야 되니까. 가로가 우선순위가 더 높으니까 플러스가 먼저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포스트픽스 노테이션을 얻으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가면서 추가하고 바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스택에 남아있는 값을 가지고 포스트픽스를 처리하시면 돼요. 잠깐만 코드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바 갖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string evaluator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expression을 생성자에서 받아요. 저 expression은 인픽스 표기법으로 되어 있는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구현할 때 어떻게 구현하면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을까? 인픽스 표기법, 내가 지금 분석하려는 인픽스 표기법은 문제가 없어야 돼요. 문제가 있는 애를 분석하려고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게 많죠. 그래서 먼저 이 익스프레션을 받으면 이 익스프레션에 대한 분석을 다 해요. 분석을 다 해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나머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있냐면은 valid expression인지 살펴봐요. 유효한식인지. 그 다음에 유효한식이면 그 다음에 요거라고 있어요. 요게 뭐라는 걸까? replace all. 요게 뭐 하는 걸까? 요거는 regular expression 쓰는 건데 공백 문자를 다 없애는 거예요. 공백 문자를 안 없애면 어떻게 될까? 또 분석할 때 공백 문자를 건너 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석하기 쉽게 먼저 전처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자열을 분석한다. 그러면 쓸모없는 거 다 빼고 내가 분석해야 되는 것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is valid expression을 살펴보면 요건데 처음에 뭘 살펴보냐면 has invalid character, 엉뚱한 문자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뭐만 유효한 문자예요? 숫자, 우리가 쓰는 네 가지 사칙연산, 그 다음에 가로 닫는 거. 그 문자들 외에, 공백 문자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은 예외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alse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문자열을 싹 분석을 해서 이 문자열에 있으면 안 되는 문자들, 뭐 예를 들면 A라든지 뭐 어떤 안 쓰는 물음표가 온다든지 뭐 안 쓰는 대괄호가 온다든지 이러면은 false를 주고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방금 했던 is valid parentheses를 검사합니다. 괄호쌍이 맞는지. 그래서 괄호쌍이 맞는지 보기 위해서 요건 또 뭐라는 걸까? 요것도 regular expression인데 문자열에서 괄호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없애요. 나머지를 다 제거해요. 그리고 가로들만 남겨요. 그래가지고 그 가로를 가지고 가로가 잘 맞는지. 그래서 다 제거했는데 렌스가 0이야. 그럼 가로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문제 없겠죠.
그 다음에 다 제거했는데 모두 이했더니 홀수야. 그럼 맞을 수가 없죠. 가로는 쌍으로 끝나야 되죠. 그래서 전처리하고 그 다음에는 스택을 이용해서 열린 가로 만나면 스택에 넣고 닫힌 가로 넣으면은 뽑아서 처리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비교를 안 해. 왜? 한 종류의 가로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스택에 있으면 스택에 뭐만 있는 거예요? 열린 가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검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 검사를 하냐? 코드가 좀 복잡한데 여기서 뭘 하냐면 이런 걸 검사를 해요. 이런 거. 이런 건 유효한 식이 아니에요. 아니면 3, 4 플러스 뭐 이런 거. 그래서 P 연산자가 두 개가 연달아 나온다든지 연산자가 연달아 나온다든지 그런 거를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하지 않은 식들을 쫙 걸릅니다. 그래서 유효하지 않은 애들을 테스트해 보면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 다 예외가 나와요. 예외가 처리되는 거예요. 샤프는 우리가 안 쓰는 거죠. A도 안 쓰는 거예요. 얘는 뭐가 문제예요? 가로가 안 맞죠. 그 다음에 얘도 가로가 안 맞아요. 얘는 중간에 연산자가 두 개 나왔어요. 얘는 이 앞에 이게 하나 나오고 얘도 이상하죠. 이런 애들을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애들이 없이 이 생성자가 생성이 되면은 요 인픽스에 내 생각에는 합법적인 유효한 인픽스 표기법의 문자를 얻은 거예요. 그럼 얘를 처음에 뭘 하냐? 요걸 부를 건데 포스트픽스로 우선 바꿔요. 포스트픽스로 어떻게 바꾸냐? 여기서 요 과정이 거치는 거예요. 포스트픽스로 쭉 바꿔요. 근데 요 부분이 핵심입니다. 요 부분이. 그래서 연산자를 만나면 이거 안 지웠네. 이거 지우면 연산자를 만나면 비어있으면 스택이 비어있으면 연산자를 추가합니다. 스택에 비어있지 않아. 그러면은 얘가 덧셈 연산자인지 곱셈 연산자인지 비교를 해요. 그래서 덧셈 연산자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보다 같거나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애들이 있으면 빼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push predicate, stop predicate를 이용해서 이제 우선순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곱셈하고 덧셈하고. 그래서 덧셈 계열의 연산자의 경우에는 언제 빼내고 어떤 애들이면 빼내고 어떤 애들이면 이제 멈추는 건지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애들, 그렇지? 낮은 애들이 오면 빼내야죠. 빼는 거 뭐야? 딴소리 하고 있다. 그래서 덧셈 연산자의 경우에는 연산자면 다 빼내고 얘를 만나면 이제 끝내는 거,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곱셈 계열의 연산자의 경우에는 곱셈 계열이 있으면 빼내고 아니면 이런 애들 덧셈 계열의 연산자 있으면 거기서 멈추고 이제 추가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래서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 가로 만나면 다 빼내고요. 그리고 빠져나와서 나머지 연산자 처리해주고 또 남은 그 연산자들 피연산자와 연산자들 처리한 다음에 이제 포스트픽스를 돌려주고요. 그러면 포스트픽스를 받아서 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스택을 또 이용해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합니다. n2, n만 뽑아서 덧셈이면 덧셈하고 뺄셈이 이렇게 쭉 진행을 해가요. 코드를 보시면 이 파트는 되게 별로 어렵진 않은 파트인데
어려운 파트는 이제 인픽스를 포스픽스로 바꾸는 그 부분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이제 요 move operator to postfix 요 부분이 이제 덧셈과 곱셈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달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줄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문제를 만나거나 뭐 훈련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형식의 문제를 풀어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과제를 수행한다든가 뭐 졸작을 만든다든가 무슨 거 할 때 이 상황에서는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스택 관련된 몇 가지 예제를 설명드렸고요. Q. 기본적으로 Q는 우리가 그냥 Q라고 하면은 P4Q를 얘기해요. P4Q는 이 줄 서 있는 걸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서비스 받는 first come first serve 이 형태로 뭔가 서비스를 구현할 때 Q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프린터 있으면 프린터 Q가 P4Q예요. 내가 먼저 보낸 프린터 문서가 먼저 출력 나오죠. 그게 Q예요. 그래서 Q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프로그램 형식의 문제를 풀 때 많이 활용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Q는 실제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Q를 활용하는 경우는 또 많습니다. 경실의 문제 같은 거 풀 때는 별로 안 쓰더라도 Q는 똑같이 세 가지 연상을 갖고 있어요. 인큐, 디큐, 픽 또는 뭐 푸시, 팝, 픽 뭐 이름은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부르는지는 여러분들이 쓰는 라이브러리 거 잘 보시면 좋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구현을 어떻게 하냐. 얘는 양쪽이 필요해요. 한쪽에서 빼고 한쪽에서 넣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필요한 거예요. 양쪽이. 배열은 Q를 만들기 어려워요. 배열은. 근데 배열을 이용해서 Q를 만들려면 양쪽에서 효과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뭘 이용할 수 있어요? 순환 배열을 써야 돼요. 순환 배열을 안 쓰면 한쪽은 ON, 다른 쪽은 O1이 돼요. 그럼 효과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Q를 배열로 만들게 되면은 순환 배열을 쓰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근데 연결 구조를 이용하게 되면 연결 구조는 헤드만 유지하면은 앞에서 넣고 앞에서 빼는 건 효과적이죠. 근데 이제 뒤에 넣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Q는 P4Q는 양쪽에서 빼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테일을 유지한 단일 연결 구조만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요. 푸시백, 테일만 유지한 푸시백도 O1이죠. 팝백은 안 돼도. 근데 Q에서 필요한 건 푸시백만 하면 돼요. 뒤에 넣는 거. 추가하는 건 뒤에다 넣는 거, 빼는 건 앞에서 빼는 거거든요. 맨 앞줄에 있는 사람을 먼저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Q를 우리가 단일 연결 구조로 구현하면은, 그러니까 연결 구조를 구현하면 단일 연결 구조로 충분하다. 어떻게? 헤드와 테일을 유지하면 돼요. 헤드와 테일을 유지한 상태에서 빼내는 건 팝 프론트, 집어넣는 건 푸시백 쓰면 돼요. 그리고 앞에 걸 참조할 때는 픽 프론트 하면 돼요. 질문 있어요? 테일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항상 헤드는 같이 유지하죠. 어. 근데 P4Q에서는 팝백 할 일이 없어요. 팝백을 안 한다는 전제이거든요. Q는 뒤쪽에서 줄서로 들어가고 앞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4Q는 단일 연결 구조로 헤드와 테일만 가지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양쪽에서 다 빼내려면 이제는 이중 연결 구조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Q의 구현은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Q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얘기하면은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트리 배우고 그래프를 배워요. 근데 트리와 그래프를 배우면 이제 트리와 그래프는 이제 선형 구조가 아니에요. 한 노드에 다음 후속 노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트리, 그래프들. 근데 트리와 그래프에서 우리가 전체를 검색해서 뭘 찾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알고리즘이 뭐죠? 트리나 그래프 탐색할 때 쓰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DFS, BFS라는 게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 줄 알아야 돼. DFS와 BFS. 이번 학기에도 할 텐데 DFS와 BFS가 있는데 DFS는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요. 갈 수 있는 데까지. BFS는 이 노드에서 똑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을 방문하고 그 다음 가는 거예요. 그게 BFS예요. 그러면 DFS를 우리가 구현할 때 사용하는 자료 구조가 뭐냐면 스택이에요. 그리고 BFS를 구현할 때 쓰는 자료 구조가 P4Q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형식의 문제 푸는데 BFS가 필요하다. 그럼 그때 Q는 써요. 그러니까 BFS를 구현하기 위해 Q를 쓸 때 빼고는 실제 프로그램 형식의 문제 풀 때 Q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은근히 또 BFS 문제는 많이 나와요. 프로그램 형식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트리 그래프 문제면 BFS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학교 프로그램 형식에 BFS 문제 많이 나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제가 BFS. 제일 쉬워. 제 생각에는 BFS 문제가. BFS. 그래서 BFS는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알고리즘들은 라이브러리에서 가져다 다 쓰면 돼. 정렬 필요하다.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는 거야. 근데 DFS나 BFS를 하려고 그러면 스택이나 Q를 써야 되는데 얘네는 라이브러리에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다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Q는 Q 자체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푸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서비스를 개발할 땐 Q를 은근히 많이 쓰고요. 프린트 Q 뭐 이런 Q 대부분 Q 형태의 서비스를 많이 하거든요. 먼저 온 사람 처리해주기 위해서 이제 Q를 쓰고요. 문제를 풀 때는 이제 그 BFS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덱인데 덱은 좀 쉬웠다 하죠.